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뉴저지에는 한인 동포들이 인구수에 있어서 조사해서 약 10만 명 정도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실제는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대표하는 단체가 뉴저지 한인회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우리 한인 동포 사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뉴저지 한인회가 탄생에서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많은 공헌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뉴저지 한인회 이건영 전 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뵙네요. 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건강하시죠? 예, 좋습니다. 이건영 회장님께서는 미국에 이민 오신 지 오래되신 것 같아요. 예, 74년도에 왔습니다. 아, 오래되셨군요. 뉴저지 한인회가 탄생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도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74년도에 왔고 그 다음에 75년도에 저지시티에서 뉴저지 한인회가 창립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탄생과 이민과 함께 이렇게 세월을 함께 하셨군요. 그렇죠. 오셔서 그때 당시 이민 생활하기 힘드신데 한인회를 이렇게 발족을 하면서 많은 봉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하니까 이제 직장에 매여 있지 않으니까는 시간 나면 틈틈이 관심 가지고 또 그 당시에는 한인들을 이렇게 볼 수가 힘들기 때문에 교회 가거나 아니면 이런 한인 단체 모임에 가면은 많은 한인분들을 서로 만나서 서로 사귈 수 있고 이렇게 때문에 친목으로 시작이 됐죠. 친목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한인 식당이 있었나요, 뉴저지에? 예, 그 당시에 동원 식당이라고 저지시티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쪽에 가면은 한국 분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가서 많이 만나기도 하고 그랬겠네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저지시티에 그 종합병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한국 분들 간호원 분들이 네. 다 거기 와 계셨기 때문에 거의 그 당시에는 저지시티가 한인들의 직결지. 그러니까 뭐 보충 한국에 보충대 같이 네. 거기 있다가 거기서들 다 이제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고 만나면 참 반가웠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민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낯설고 무서운 미국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정보도 얻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인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기업, 그러니까 사업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사업하는 과정 중에 이제 뭐 지역 그 경찰이나 아니면 타운홀에 무슨 위반 문제가 생기면은 뭐 영어도 안 통하고 그런 사람들 있고 그러니까는 뭔가 단체가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서 말이라 통역이라도 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태동된 게 이제 한인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인 이민사회 발전이 뭐 많은 단체들이 이제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큰 공헌을 한 것 같아요. 예. 뉴저지 역시 뉴저지 한인회의 그 봉사로 인해서 우리 한인들이 이민생활 정착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벌써 75년이면은 이제 작년이 됐네요. 예, 금년이 창립 41주년이 되니까는 네. 정말 완전히 작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많은 봉사를 해왔잖아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졌나요? 대표적으로는 추석맞이 잔치를 우리가 꼽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근래에 이제 지난 한 10년을 비롯해서 이제 활발하게 본격적으로 됐는데 초창기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작지만도 그 동포들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그 당시엔 뭐 직능잔치도 없고 그러니까 갈 때라는 건 한인회밖에 찾아온 데가 없다고 그래서 네. 한인회를 통해서 재단으로 도울 필요한 분들을 도와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뉴저지 한인회 추석잔치가 생긴 이후에 이제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어리라든가 그 문화를 활동을 통해서 그렇죠. 지역 주민들한테도 알리게 되고 하나가 되는 거 되고 예. 그리고 정치적 향상에도 큰 역할을 그렇죠. 많이 했어요. 예. 특히나 우리가 뉴욕을 중심으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뉴저지 한인회가 추석맞이 잔치를 만들므로 해서 뉴저지 지역 정치인도 많이
배출을 하고 뉴저지가 한인 정치 1번지라는 말까지 만들었잖아요. 예. 네. 그것이 이제 한인회의 추석맞이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화합하고 또 결집해서 우리의 강한 힘을 만드는 그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본격화됐는데 그 전에도 그 이제 연합회 차원의 일적에 각 지역 한인회에서 저 중앙 한인회, 중부 한인회 같은 데는 그 5월 단오절을 통해서 행사가 있었고 네. 또 총연합회 차원에서는 그 뉴저지의 소수민족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이 그렇죠. 있었군요. 소수민족 축제는 그 저지 시대 저 자유의 선상 있는 그 지역인데 네. 거기에 뉴저지의 소수민족이 다 뭐 1년에 한 번씩 주정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모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총련이 주관돼가지고 그 행사에 각 지역 단체, 직능단체, 한인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그 행사에 우리는 그 당시에 한국 그 무용의 이런 농악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또 전시도 하고 그런 걸 했습니다. 근데 이제 뉴저지 한인 추석 잔치는 이제 스케일이 이제 그보다 더 수준이 높고 진짜 동포사를 위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한 거죠. 그런 행사에 이제 정치인들이라든가 네. 주 정보 또 관계자들이 와서 보고는 놀랬잖아요. 그렇죠. 야, 이렇게 멋지고 큰 행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많은 한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리고 멋진 공연이라든가 또 먹거리를 통해서 그들이 또 한인 사회 문화를 많이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 신장 면에서 볼 적에 그분들이 와서 이거 한인이 이렇게 많은데 그분들은 대부분이 항상 투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이 그 이후로 관심 있게 우리 행사에는 꼭 참여하고 초청 오면 꼭 와서 하고 뭐 주지사도 몇 번 행사에 참석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인 커뮤니티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축제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고 공연하고 노는 그런 축제가 그것만은 아니라 아니죠. 예. 그 축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예. 또 지역 주민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화합을 하면서 우리의 문화를 알려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게 되고 예. 또 정치인들에게는 우리의 그 투표 행사력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를 대우를 하게 되고 또 주정부도 코리안 커뮤니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드는데 또 우리가 도움을 주게 되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그 행사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 행사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예. 1년 내내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상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회관 운영비도 필요하고 또 다양한 인력도 필요하고 예. 뭐 그렇게 하는데 그 재정이 늘 딸리잖아요. 그렇죠. 항상 딸리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인의 재정이 필요한데 이게 참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동포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후원의 밤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예, 지금 한인에서 3월 18일 날 네. 금요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제 뭐라 그럴까 예전과는 달리고 이제는 우리가 업무가 복잡하고 네. 활동 범위도 넓어지다 보니까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간이 필요하게 되는 이런 게 네. 다다라서 이제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그동안에 보면 뭐 우리 이 지역만 해도 뉴욕 한인회를 비롯해서 카네티컷, 필라델피아도 이미 회관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 많은 업무를 하면서도 아직까지 회관이 없이 왔는데 이제는 뭐 작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냥 가면 안 되고 우리가 그 네. 회관을 마련해서 거기에는 뭐 우리 한인회만 쓸 게 아니라 우리 그 동포 우리 뉴저지에 있는 주요 단체가 함께 그렇죠. 공존하고 또 거기를 통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그 문화적 관념이라든가 우리 한민족에 대한 어를 심어준다는 이런 그렇죠.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 동포들의 그 쉼터가 될 수 있게끔 네. 또한 그 이면에는 더 큰 거는
우리가 그런 패실리티를 만들어서 후세에게 넘겨서 그들이 우리 같이 이렇게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하는 그런 때가 아니고 이제는 모든 걸 갖추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 맞아요. 이제 한인회가 제 역할을 하기 예.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정치적 신장이라든가 이제 예. 큰 대외적인 로비가 로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이제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재정이 좀 충분히 준비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회관 마련을 위해서 우리 재산적 가치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참 뭐 이사회비고 조그만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그런 데를 가는데 이제 그 활동 범위가 커지니까 이제 그게 역부족이고 이제 그런 걸 탈피해서 이제는 뭔가 해야지 않겠냐 하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현재 미주 전체를 볼 적에 각 지역에서 참 동포들이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네. 한번 시작을 하면 여러 그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여러 사람이 모이면 또 큰 일도 조금 힘들이고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한 사람이 그 큰 일을 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 뉴저지 동포 사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조금씩 힘을 보태면 이 큰 일도 우리가 해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구심점이라는 거잖아요. 예. 구심점이 우리가 이제 한인회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한인회라는 구심점을 통해서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그 활동이 필요하거든요. 예. 뭐 주부들의 활동도 필요하고 청소년들의 활동도 필요하고 또 아이들에게 대한 구연공화 같은 것도 그렇죠. 필요하고 다양한 세미나라든가 또 전시회라든가 문화적인 이런 공간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뭐 순회 영사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이민 문제라든가 그렇죠. 이런 또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예. 이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들이 많죠. 있거든요.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늘 방황하게 되거든요. 방황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유치하지 못해서 행사를 하더라도 행사다운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노력에 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회관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동포들이 함께 좀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동포의 예. 재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동포들이 십시일반 네. 참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번 3월 18일 날 이루어지는 그 행사를 시점으로 그날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또 십시일반 기금을 좀 냈으면 좋겠고 예. 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한인회에 작은 그 정성을 모아서 우리가 몇 년 후에는 우리의 큰 집을 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직능단체는 다들 자기 사업관계로 연결됐기 때문에 회비를 잘 냅니다. 네. 그러나 한인회는 사실 회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받지도 못합니다. 네. 들어오지 않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포사회를 위해서 말없이 봉사하는 게 한인회인데 이제는 그 수준이 너무나 그 우리가 다 처리하기는 벅차해서 이제는 뭔가 우리 동포사에서 저 근본적인 걸 해결을 하면은 그 외에 조그만 건 우리가 그런 데를 의지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네. 이번에 그 후원회 겸 그 갈라를 통해서 뭐 한인의 운영 기금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거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 한인 회관을 마련을 위한 지치도를 심어놓고 계속 또 차기 회장님이 하고 이래서 우리가 뭔가 우리가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렇게 회장님께서 주도를 하셔서 좀 우리 그 회관을 마련하는데 큰 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회관도 마련도 또 중요한데 당장 한인회의 운영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보면은 예, 참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우리 행사 때만 뭐 8.15 행사고 이렇게 오면은 이제 우리 또 시간이 보통 11시 이렇게 하는데 동포들이 먼 곳에 여기저기서 오시면 네. 사실 그냥 보내기도 식사도 그렇고 대접해야 그래서 되고. 우리가 간단하게 식사도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한인회 또 그 사무총장이라든가 상근하는 네. 직원들이 그때 그분들이 뭐 하루에 1시간 나오는 그게 아니고 이제 하루를 풀타임으로 풀타임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페이를 해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사회 받는 거고 그동안에 뭐 추석잔치를 통해서 저쪽 수익금 되는 거 가지고 겨우 지탱하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사실 뭐 한인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라고 많이 이제 보도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예. 순회 영사를 비롯해서 예. 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지난해 연말에 그 저지시티에서 예, 예. 한인이 그 불의의 총격 예. 사건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예, 예. 그때 참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을 때 한인회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얼마 있지 않은 돈이었지만은 다 그분한테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후원을 해주셨거든요. 기금을.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 한인회의 역할이었고 그런 기금을 통해서 그 한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영사 업무만 해도 사실은 우리 뉴저지 한인에서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제가 할 적에 그걸 요구를 했어요. 우리 그 당시에 영사 업무 때문에 뉴욕을 가면은 금방 될 거죠. 내일 또 오라 그래요. 네. 그럼 거기 파킹료고 뭐 왔다 갔다 시간하고 엄청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최재근 영사라는 분한테 그걸 내가 의논을 했다고 그랬더니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보자고. 그런데 그 당시에 부총영사분이 이제 책임자인데 그거 순회 영사는 저 먼 데 있는 데 가서 하는 거지 가까운 데 아니다 이거야. 그래도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2년 있다가 후러싱에서 처음 했어요. 뭐 인기가 대폭발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은 엄청 우리 지금 뉴저지 한인회 한 번, 두 달에 한 번인가 하는데 한 300명씩 와요. 거의. 그러면 거기는 별난 어려움이 있는데 마나탄은 안 가고 얼마나 시간적, 금전적으로 세이브가 됩니까? 그렇죠. 예. 그 맨하탄이라는 여기 뉴욕 쪽에 이제 입적인 조건 때문에 그렇죠. 그리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만은 맨하탄 영사관에 가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본다라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시간적이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또 교통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런 것을 뉴저지 한인회가 있어서 회관에서 그런 부분을 다 처리하다 보니까 동포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것만이 아니라 아까 이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회관도 필요하고 또 후원금도 좀 필요한데 그 파티가 3월 18일 날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3월 18일이고 그날이 금요일이고 네. 6시에 포트리에 있는 더블트리 호텔에서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일반 동포들은 많이 안 와요. 그러니까 참 무슨 공연 이벤트 있기 전에는 사실 한인 동포에서 뭐 물론 다 각자 생활에 바쁘니까 적어시겠지만도 사실 힘들어요. 사람 못. 이번에는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번에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뉴저지의 제일 큰 단체라면 한인회가 있고 그다음에 교협이 있고 그다음에 직능단체가 있는데 지금 제가 그동안 다른 주에서 그 사례를 보면은 결국은 한인회가 주동이 돼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결국 종교계나 직능단체나 사업하는 분들이 결국은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쉽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한 사람이 큰 부담을 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서 조금씩 내고도 그걸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해서 이번 우리 이걸 통해서 우리 직능단체라든가 종교계라든가 기업하시는 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가 이거 우리의 집을 만든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뭐 너도 나도 서로가 참여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참 그런 공감대 형성되는 게 쉽지 않지만도 우리 뉴저지에 살면서 우리도 이제는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게 하나하나 돼가는데 내가 가만히 그걸 분석을 해보면 뭐 타주에는 사실 우리 같이 크지가 않아요. 조그마니까 서로들 단결도 잘 되고 모임도 잘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만 해도 사실 광범위하다고 뉴저지가 광범위하니까 그 사람들을 다 한 자리에 모인다면 사실상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뉴저지의 인구의 거의 3분의 2가 버렌 카운티에 있는데 그래도 다 또 뭐 생활에 바쁘고 그러니까는 참 무슨 행사하면은 뭐 특별한 연애 프로그램이 아니면 한인의 일로만은 사람 모이기가 정말 힘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동포분들이 좀 한인회 하는 역할이라든가 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도움이 필요하시면 항상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도움을 드리니까는 우리가 시작을 하면은 예전에 조원일 대사님이 오셔가지고 일불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지금 그게 지금 그걸 뭐 KC 무슨 그 펀드라고 네. 한 뭐 1년에 뭐 1밀리언씩 하고 네. 있는데 그렇게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그게 모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이제 그런 그 모금 운동으로 좀 전개돼서 네. 뉴저지 한인회 회관이 좀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이거 특히 우리 KBN에서 이렇게 네. 좋은 시간을 주셔서 동포사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영 회장님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동포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한인회가 이렇게 많은 발전을 가져왔고 한인회가 우리 동포 사회를 위해서도 크게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그간 오랫동안 4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참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참 제가 감사드리고요. 이번 갈라 파티가 성공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참여하지 않다 하더라도 예. 평소에 뉴저지 한인회에 작은아마 성금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정말 뭐 우리가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번에 시작을 해서 기초를 세워놓고 이제 차기 회장님부터 계속 진행되면 어느 때인가 어느 정도 기금을 모이고 한국 정부에서도 그 재동포재단이 이 동포사회 한인회를 좀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지원이 우리 스스로가 담은 10만 불, 20만 불을 그렇죠. 가져야 거기서 그단 매치를 해주지 아무것도 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말에 이런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반이라. 맞아요, 옳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면은 이제 반을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그렇죠. 예, 예. 모두가 더 하나씩 참여를 해서 만들어 나가는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예. 네. 뉴저지 한인회가 회관 건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